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복 순열과 그 빈상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상황이 딱 읽었을 때 이게 바로 이게 중복 순열 문제인지 직감을 못하면 엄청나게 풀이가 돌아가고 시간 낭비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보면은 n 파이 r과 r 파이 n, 자, 요 두 개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어떤 숫자를 왼쪽에 쓰고 어떤 걸 오른쪽에 써야 되는지 요거 구분하는 법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에서 빈 상자 또는 몰아주기 한쪽에다가 몰빵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애들은 뭐 받는 게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요런 조건이 있다면은 중복 순열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밑에 문제 예시를 볼게요. 자, 놀이공원에 간 내 친구 찬욱이, 한비, 나연이, 도훈이가 자, 3개의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바이킹, 회전 목마를 지금 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멘트에 되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용하지 않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안 타도 된다란 얘기야. 그냥 4명이 그냥 오늘은 롤러코스터만 타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바이킹은 안 타게 되고 회전 목마도 안 타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빈 상자라고 보면 되지. 다시 말해서 몰아주기가 가능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중복 순열로 처리하는 게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생각 1하고 생각 2로 선생님이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뒀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케이스 분류에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걸로 일단 덤비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명이 다 하나만 타는 경우, 3명이 하나 타고 혼자서 딴 거 타는 경우, 아니면 둘둘 사이좋게 나눠 타는 경우, 뭐 이렇게 분할과 분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는 자, 놀이기구 3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 C, 1. 자,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3, 1, 0, 0. 다시 말해서 3명이 하나, 나머지 1명이 딴 거 타려고 해. 그럼 일단 그룹을 나눠야겠지. 그러면은 4C 3 곱하기 자, 1C 1. 자, 분할부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을 3개의 놀이기구에 배열하면 되니까 3P2.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이번에도 하나 더 해봅시다. 둘둘 팀을 나눠서 4C2 곱하기 자, 2C2 하는데, 자, 둘둘 인원이 같으면 우리가 순서를 삭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팀을 세 놀이기구에 분배해야 되니까 3P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계산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되게 풀이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고 케이스도 되게 복잡하고 놓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중복 순열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찬욱이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롤러코스터, 바이킹, 회전 목마 3가지죠. 한비도 3가지, 나연이도 3가지, 도훈이도 3가지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중복 순열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죠. 이렇게 조합으로 덤비면 한참을 돌아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빨리 중복 순열인 걸 파악을 하면은 답이 바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굳이 기호로 쓰면은 3파이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바로 밑에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하는데, 자, 과일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빈 그릇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로 접근을 해라? 중복 순열로 접근을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각 과일이 담겨질 그릇이 3개니까 3파이 자, 5 계산해서 3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5의 세제곱과 3의 5제곱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과일을 그릇에 담는 거야? 그릇을 과일에 담는 거야? 과일을 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긴 그 빈 그릇들 있죠. 담는 곳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보면 조금 편해요. 과일을 공역에 있는 그릇에다가 던져서 넣어서 담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왼쪽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3파이 5.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 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왼쪽은 우리가 공역이 원소의 개수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정의역이 원소의 개수가 오죠. 이것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헷갈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사과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세 가지죠. 바나나가 담길 그릇도 세 가지가 되겠고, 그럼 이런 식으로 3이 5번 곱해지니까 3파이 5, 다시 말해서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릇을 과일에 담는다. 자, 이런 말이 되잖아. 얘는 되게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채택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구분하는 방법 조금만 연습하면은 금방 감이 오거든요. 요거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단련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고 3번에 또 언급을 해놨는데, 자, 결국 중복순열도 곱의 법칙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중복순열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막 조건을 부여하고 막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곱의 법칙을 푸는 게 가장 베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집합단원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우리가 곱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바로 중복순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부분 집합을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집합 X가 A에 속해 있는 모양이 돼야 되니까,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다면 집합 X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원소 1부터 5까지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번 공간, 자 2번 공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1번, 2번이 그릇이니까 얘네가 공역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제곱 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중복순열로 굳이 표현하게 되면은 자 2파이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곱의 법칙으로 선생님이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원소 1이 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원소 1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원소 2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래서 두 가지. 그 모든 원소가 각각 두 가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2의 5제곱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결과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항상 요거 모두 다 알아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숫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자,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4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조건이 또 달려 있네요. 자, 1과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대. 그럼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둘 다 사용이 된 것들만 카운팅 하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1, 1, 2, 3 같은 경우는 1과 2가 둘 다 사용이 됐으니까 개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1, 1, 1, 3 같은 경우는 숫자 2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그럼 이런 거는 개수에서 빼줘라.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로
자, 포함 배제의 원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합의 관점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약속을 하나 하고 합시다. 자, 1이 사용된 자연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자, 2가 사용된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가지고 굳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라는 곳은 1이 사용된 자연수고, 자, B 같은 경우는 2가 사용된 자연수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역은 A 교집합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전체 집합과 이 집합들 사이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등식을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여기 검은색 색칠된 부분요. 자, 요 영역을 한번 번호를 매겨 볼게요.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자,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봅시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지금 3번이잖아. 그럼 전체는 지금 1, 2, 3, 4니까 3번만 남기고 싶으므로 1번, 2번, 4번을 각각 빼줘야 되지. 자, 그럼 1번이 뜻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2번 영역은 A 차집합 B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빼주고, 자, B 영역에 있는 곳은 B 차집합 A니까, 자, B 차집합 A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찾는 이 교집합 3번만 남겠죠. 얘가 뜻하는 것은 1번이고, 얘가 뜻하는 것은 2번, 얘가 뜻하는 것은 4번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1, 2, 3, 4 그리고 1, 2, 4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체 경우 1, 2, 3을 그냥 조건 없이 네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럼 3의 4제곱 3파이 4인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2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니까 3만으로 만들래요. 그러면은 3333 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한 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A 차집합 B.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1은 사용됐지만 2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만들 때는 1과 3으로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면 되겠죠. 1과 3으로. 자, 여기의 개수를, 지금 2번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2의 4제곱 중복순열이죠. 1과 3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3333이 포함되어 있잖아. 얘는 세주면 안 되지. 집합 A에. 그래서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요게 2번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4번. 다시 말해서 B차집합 A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구성하면 되냐면 2하고 3으로 숫자를 만들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뺄 때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정답은 50이 나오게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포함 배제의 원리, 집합의 관계가 바로 생각이 안 나면요. 그냥 케이스 분류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1과 2로만 자연수를 만들고 싶으니까 케이스를 싹 다 한번 써봅시다. 자, 1 한 번, 자, 2 세 번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1 두 번, 자, 2 두 번 쓰는 경우가 있겠고, 자, 1 세 번, 그리고 2 한 번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번엔 3도 섞어서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1, 2, 3, 3인 경우가 있겠고, 1, 1, 2, 3인 경우가 있겠고, 자, 1, 2, 2, 3인 경우가 있겠죠. 자, 요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건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순서가 삭제돼야 되겠지.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고, 그럼 얘는 4가지. 자, 얘는 4팩인데 2개를 순서를 삭제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6가지. 자, 얘도 3개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4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얘는 전체 중에서 3, 3에 순서만 삭제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는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 경우도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 이 경우는 12 곱하기 3 해서 36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잠깐만. 여기 하나 빠졌죠? 얘랑 이렇게 다 더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분류의 관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요 포함 배제 원리, 다시 말해서 집합의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되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체에서 1이 사용되지 않는 거 빼고요. 전체에서 2가 사용되지 않는 거 빼고 여기서 동시에 빠진 게 있잖아. 그걸 더해줘야 되죠. 2번 뺐으니까. 자, 1과 2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그냥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 합의법칙 단원의 선생님이 설명해 놨으니까 자, 이해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4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함수의 개수를 그냥 구하랍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F1, F2, F3 다시 말해서 치역들을 다 곱했는데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할 거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한 개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되고 세 개 다 짝수여도 되니까 케이스 분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짝수가 될 때는 6건으로 우리가 풀면은 조금 편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개수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보시면은 함수가 뭐 1대1 대응이라든지 뭐 증가함수라든지 이런 말이 따로 없죠. 조건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그냥 중복순열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전체의 함수의 개수는 그릇이 담기는 거 여기죠. 6파이 3이 되겠고, 자, 홀수를 만들고 싶어.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전부 다 홀수여야겠지. 그럼 여기서 홀수는 1, 3, 5, 3개거든요. 그럼 3개로 만드는 함수의 개수를 삭제시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요 계산하시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얘는 189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문제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자, 서로 다른 상자 4개에다가 나누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 A, B, C, D가 있을 때 자, 상자 자, 1번, 자, 2번, 3번, 자, 4번 여기다가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죠. 자,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 한 개만 담긴 상자가 있게끔 넣으래요. 예를 들어 요렇게 넣는 것도 되겠죠. 한 개인 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요렇게 넣게 되면요. 하나에 몰빵시켰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안 되지. 한 개만 넣은 상자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자,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중복 순열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생각을 한 게 자, 6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한 개를 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삭제를 시켜보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는 자, 그릇 담기는 곳이 4개고 담는 것은 4개잖아. 그러니까 4파이 4 이거는 뭐 쉽게 나오게 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 개가 없게끔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 다 몰빵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케이스 분류하라고 했는데
하나 넘겨주면은 하나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넘겨줘야겠죠. 그럼 2, 2, 0, 0이 되겠고 여기서 덜어주면 애초에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요 두 가지만 빼주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4개 0, 0, 0이니까 그냥 몰빵대 그릇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4C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할부터 해야겠지. 그래서 4C2 곱하기 자 2C2 곱하기 자 2팩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두 팀이 4개의 그릇 중에서 2개의 그릇에 배열되면 되잖아. 그래서 4P2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자 256에서 4 빼고 36을 빼게 되면은 216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케이스 분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공을 한 개만 넣은 상자가 있도록 하래요. 그럼 한 개가 있게끔 한번 공을 담아 봅시다. 그럼 4, 0, 0, 0은 안 되니까 3, 1, 0, 0부터 우리가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하나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둘둘이 되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는 이쪽 그릇에다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2, 1, 1, 0 이렇게 담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로 얘도 여기다 넣으면 똑같고 여기다 넣으면 똑같은 경우고 마지막에 옮겨주는 경우 하나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싹 다 더해버리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셋 하나 분할해야겠지. 그럼 4C3 곱하기 자 1C1에다가 4개의 그릇 중에서 2개의 그릇을 배열하면 되니 4P2가 돼서 얘는 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둘 하나 분할해야 되니까 4C2 곱하기 자 2C1 곱하기 자 1C1 한 다음에 하나는 순서가 발생하잖아. 2팩분의 1로 삭제시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3개의 그릇을 배우면 되니까 4P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14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씩 그냥 담아버리는 거니까 1대1 대응이죠. 그럼 얘는 그냥 4팩 때리면 24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2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